이번 시간에는 일본 대학 입시에서의 자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2022년 첫 유튜브네요.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면접에서 일본 대학에 이제 지금은 비대면 면접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는 조금 맞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비대면 면접이라고 해서 카메라를 보고 면접을 하더라도 옷차림은 꼭 제대로 갖추고 옷차림. 면접을 보는 게 제일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 학생들도 저희 학원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을 하나 빌려서 저희 학원 교실 하나를 갖다가 학생한테 빌려주고 거기에다 컴퓨터를 놓고 면접을 봤는데 재학생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재학생인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교복을 제대로 차려입고 면접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복을 입고. 네. 교복을 입으면 아무래도 좀 깔끔해 보이고 이제 단정해 보이니까. 교복,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면접 볼 때는 이제 이 비대면 경우는 밑에 부분은 안 보이니까 그렇죠. 윗부분만이라도 단정하게 입고 면접을 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는, 우리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남학생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단정하게 머리를 커트를 한 후에 뭐 교복을 입거나 그 다음에 재수생이거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복이 아니라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요. 여학생인 경우에도 졸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본에서 입는 그런 옷들이 있습니다. 정장. 흰 블라우스에 곤색 계열, 검은색 계열의 그런 색깔도 좀 중요한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려한 색깔이나 그런 거는 일본에서는 거의 입지를 않아요. 면접이나 그 다음에 슈카츠라고 하죠. 취업 활동을 할 때도 그런 옷을 입고 취업 활동하는 학생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약간 마인드가 꼰대 마인드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규정, 규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좀 까탈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일본에서는 그런 거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죠. 저는 어찌됐든 본인이 목표로 한 곳이 일본에 있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규칙을 좀 따라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면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대면 면접일 경우에는 제대로 옷을 다 갖춰 입어야겠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양복, 그다음에 여학생 같은 경우도 확실한 정장을 입고 그 정장의 규칙도 있습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흰색 블라우스에 여성들이 입는 그런 곤색이나 검은색 계열. 그 다음에 치마는 이제 무릎 살짝 위까지 올라오는 게 이제 샤넬 라인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살짝 무릎에 걸칠랑 말랑한 그런 치마가 있습니다. 그걸 세트로 하고 신발도 화려한 거 말고요. 검은색 계통의 굽 낮은 단화가 있습니다. 그게 한 세트예요. 일본 면접분은. 그냥 딱 정해져 있네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나는 튈 거야. 튀면 튀겨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튀려고 하지 네. 말고요. 남들 하는 곳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놀지 네. 백로가 될 생각하지 마시고 까마귀 옷으로 가서 까마귀처럼 행동해서 거기에서 자기 생각과 언어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뭐 그런 쪽으로 힘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합격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의외로 다르게 생각하면 이러한 정해진 패턴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네. 한국은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면접 볼 때 뭐 정장을 입고 간다거나 뭐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네. 너무 이제 많은 자유로운 복장으로 가는 경우가 조금 많이 네. 있죠. 근데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여학생 같은 경우는 면접 때 뭘 입고 가지? 막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패턴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거 입고 가면 그냥 보통은 갈 수 있으니까 그냥 딱 입고 가면 되지만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은 네. 그게 우리가 보통 고등학생들이 네. 이제 저는 사복 시절 네. 거쳤으니까 네. 사복을 입으면은 옷에 대해 신경을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저도 교복이면은 네.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교복이 편하듯이 네. 일본도 면접이 딱 학교에 가서 대면 면접을 한다고 했을 때는 모든 학생이 다 그런 차림이기 때문에 면접을 왔구나 라는 느낌이 인상 확 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봤을 때도 눈이 현란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옷차림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다 동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학생을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자세인데, 네. 자세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학생, 여학생 전부 네.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본다. 네. 이제 보통 조금 경직된 자세죠. 네. 여학생 같은 경우는 두 손을 모으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에다 놓은 상태고 네. 남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두 주먹을 쥐고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잖아요. 네.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놓고 해도 됩니다. 네.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자세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좌우로 네. 고개를 많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고개를 좌우로. 그러니까 보통 면접을 볼 때는 면접관이 보통 두 분이 네. 앉아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세 분이 앉아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면접을 볼 때 1대1 면접인 것도 있고 2대2 면접이죠. 그러니까 면접관은 두 분, 학생도 2명 앉아서 각자 한 사람당 이렇게 질문을 나눠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들어갔을 때 솔직히 면접을 보러 가면 자기랑 같이 면접 볼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앉을지 아니면 동남아 계열이 앉을지 중국인이 앉을지 그거는 복불복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앉았을 때 본인이 일본어 실력이 출중하다면 네. 옆에 사람이 일본어를 잘 못하면 튈 것이고 옆 사람이 너무 잘하면 본인은 주눅이 들 것이고 그렇겠네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면접 대비를 위한 면접에 관한 질문에 대한 뭐 수백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되받아칠 수 있는 일본어 능력을 우선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그것은 기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자세 면에서는 무릎에 손을 올려놓고 상대방을 봤을 때 눈을 보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얼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학생 입장에서 그렇죠. 네. 면접관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야기해라. 네, 맞아요. 그런 소리들 많이 하죠. 네. 근데 어려운 사람 앞에서 상대방 눈 보고 얘기하면 입이 얼어요. 네. 그렇죠. 많이 힘들죠. 그렇죠. 네. 저처럼 뭐 선생님도 그렇지만은
학생들을 상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맞아요. 상대방 노려보는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명 무대에 서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별거 아닌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수가 뭐 저희 학원 자체가 뭐 10명 이하로 가르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숫자는 저도 눈 맞추면서 똑바로 안 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곱하기 10 했을 때 100명이 앉아 있으면 저도 시선 처리에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을 했을 때 보통 다수와 선생님 혼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본인의 시선 처리 마음대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면접을 딱 보러 가면은 본인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면접관 두 분이 딱 노려보고 있으면은 머리가 하얘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면접을 볼 때는 상대방 눈을 보라고 말은 하지만은 최대한 보통 인중을 보라고 그러는데 인중을 봐도 눈이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턱을 보라 그래요. 턱을 봐라. 턱을 보고. 귀는 열어도 돼. 턱 보고 얘기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눈을 마주쳐야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건지 이런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시선 처리가 눈과 눈이 아닌 눈과 코라든지 눈과 입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약간 좀 파악하기가 좀 쉽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상대방 눈을 쳐다보고 했을 경우에는 그건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눈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눈 보고 하는 게 제일 좋다고는 보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떠한 호의적인 말투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근데 턱 보고 하라고 해도 턱은 보되 상대방 얼굴 다 보게 돼 있어요. 눈에만 초점 맞추지 말란 얘기지 상대방 얼굴 보지 말란 얘기는 아니거든요. 무서우니까 피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피해보자 해서 턱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몸을 좌우로 흔들거나 그 다음에 눈동자가 자꾸 좌우로 흔들리거나 이런 건 진짜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눈은 그러면 질문하는 그 면접관의 뭐 턱을 본다든지 인중을 본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최대한 고개를 돌리거나 모른다고 할 때 머리에 손이 올라가서 긁거나 자꾸 뭔가 딴짓을 하는 행동을 하는 거는 면접에서 최대한 피해야 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아니죠. 긴장이죠. 저는 집중을 한다고 봅니다. 모든 학생은 다 집중을 하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집중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딱히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을 경우에 사람은 뭔가 도망갈 곳을 찾아요. 언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행동이 그렇죠.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질문에 대해서 어디 숨어서 찾을 곳을 찾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행동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만약에 상대방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하겠다 내지는 그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다 했을 경우에는 모시아게나인 데스가 모이치도 오네가이시마스라는 식으로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억지로 대답하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이 너무 난해하다 했을 경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러면 돌려서 말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딱 듣고 난 다음에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의무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막 머릿속에서는 막 백지처럼 막 하얗고 근데 뭔가는 대답은 해야 되겠고 막 이런 심정일 때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연습을 많이 하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안 들렸을 때는 안 들렸다고 해야죠. 네. 못 알아들었는데 아는 척 하는 게 제일 마이너스가 크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는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일본어가 좀 부족하다. 네. 자기가 쓸 수 있는 표현력이라는 것 자체가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네. 또 외래어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는데 그렇죠. 그 한계가 존재하는 부분에서는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최대한 자기가 뭔가를 표현하려고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네. 되는 말, 안 되는 말 다 끄집어내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말을 해서 상대방을 당신을 이해시켜드리고 싶어요. 라는 그런 적극적인 표현을 네. 하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저희 학생이 2년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죠. 작년이었네요. 그때 면접을 봤을 때 작년이 아니라 작년이네요. 그때 면접을 봤는데 질문을 받았는데 일본어가 조금 부족했어요. 네. 학생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서 최대한 대답을 하려고 네. 엄청 기를 쓰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서 그 학생이 혼자 대답을 하는데 25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한 일주일 지나서 합격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면접관한테 그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최대한 자기만의 어떤 뭐 제스처나 뭐 이런 걸 다 동원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일본어 질문뿐만이 아니라 영어 질문을 받기도 하거든요. 영어를 이제 기본 구두 시문이라 해서 네. 영어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로 자기를 표현해라. 내지는 자기소개를 하라. 라든지 그런 간단한 영어를 질문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어를 본다라고 거기 모집 요강이 그렇게 쓰여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하고 갔을 때는 이미 면접관이 봤을 때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학생 자체도 이 학생이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질문을 받으면 사람이 얼거든요. 언어가 3개가 돌고 있어요. 네. 한국어, 일본어, 영어가 돌고 있다고 따지면 하다 보면은 영어가 튀어나오고 일본어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영어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일본어만 튀어나오고 제 뇌 속도 뭐 대학 다닐 땐 영어가 많이 차지하고 일본에서 대학 다니면서 영어가 많이 차지했고 일본어도 차지하고 어느 순간부터 일본어가 다 파고들었어요. 지금은 생각하라고 그러면 일본어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이 굉장히 무서운 적이라고 보면 되죠, 실은. 릴렉스한 마음을 풀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학생들은 또 그게 또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긴장한 상태가 전혀 나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면접관이 봤을 때는 시험 보러 온 자세가 있구나. 우리 학교에 이렇게 긴장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에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긴장이 또 너무 풀려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헤헤호호 하면서 당신이 질문하는 거 다 쳐낼 수 있어. 이런 거 자체는 또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죠. 굉장한 긴장감도 너무 과도한 긴장감도 좋지는 않지만 웬만큼의 긴장감이 있어서 대답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한국에서 준비해 갈 때는 굉장히 답을 잘했는데 거기 가니까 머릿속이 하얘지고 뭘 대답했는지도 끝나고 나면은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라는. 분명히 여기서 연습할 때는 문법적으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 차리고 뭐 그런 걸 다 배웠어요. 했는데
직접 질문을 받고 나니까 시작은 했는데 끝을 어떻게 맺어야 될지 존댓말 뭐 그런 거 없이 막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선 대답을 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답형만 안 하면 됩니다. 단답형이 최악이에요. 그러네. 일본어 공부 어느 정도 했습니까? 네. 중학교 때부터 3년 했습니다. 끝. 이러면 끝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약간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돼요. 무엇을 계기로 일본어를 배웠고, 뭐, 1년은 일반적인 일본어 학원에서 배웠다가, 뭐, 2학년에 올라가서 유학 전문 학원에 다니면서, 이재유 공부를 하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본어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공부한 건 2년이고, 그 전에는 취미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자는 거지, 몇 년 배운 거 면접과는 관심도 없어요. 2년을 배우든 10년을 배우든 면접과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일본어 구사 능력을. 그렇죠. 면접의 본질은 일본어 구사 능력을 보자는 거지, 그리고 면접관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답을 하는지를 보는 거지, 2년을 배웠든 3년을 배웠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구사 능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그거 말고 뭐 2년이나 3년, 4년, 저 4년 공부했어요. 너 일본어 잘하겠네? 뭐 이런 거를 들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면접관이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되게 중요시 그렇죠. 여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언어 구사 능력,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어떤 식으로 풀어서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연수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 학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일본어를 공부하게 됐고, 이러한 어떤 히스토리도 좀 다 드러나는 거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질문도 다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일본어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뭐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교수에 따라서는 일본 드라마나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드라마 및 뭐 커머셜 내지는 일본의 뭐 애니메이션, 망가 이런 거를 봤다. 그러면 어떤 만화를 봤느냐? 질문 받아요. 안 봤는데 그 준비 안 하면 또 낭패입니다. 근데 또 이런 것들은 또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거는 안 해요. 안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면접을 보낸 학생들이 수백 명이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경우에는 그런 민감한 질문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냐, 아니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알고 있는 게 뭐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준비를 하고 면접 대비 질문을 준비를 해서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리고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면접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딱 정해진 질문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실은 자연스러운 대화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을 정립을 시켜놔야지, 그래야지 그게 표면으로 나타나는 거지, 딱 무슨 대련처럼 나 오른손 나갈 테니까 네가 왼손으로 막아,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련식이 아니라 어떤 발이 나올지 주먹이 나올지 헤딩할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다 받아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일반적인 회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면접은 면접에 관한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나왔던 면접에 대해서는 훈련을 많이 하는 거고, 그 이외에는 일반적인 회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생각,
그런 부분을 핑퐁, 탁구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면접 대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지금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세에 대해서 아까 이제 쭉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원장님이 그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요약 정리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은 옷차림 단정하게, 옷차림 남학생은 넥타이 매고요. 네. 여학생 같은 경우도 정장 차림으로 보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약간 꼰대식이지만은 그래도 지킬 건 지키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네.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머리를 프로에 치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항상 묶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머리 단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술학부 아닌 이상은 머리 색깔, 염색은 좀 자제하고요. 피어싱,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갔을 때는 다 빼고 가세요. 막 입술에 구멍 뚫려 있고, 코에 구멍 뚫려 있고, 네. 막 눈썹 부분에 구멍 뚫려 있고, 이런 거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네. 일본 말씀드렸죠? 약간 꼰대 마인드 있다고. 그런 부분, 잘 이해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학생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네. 이미지가 조금 있어요, 일본 대학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최대한 뺐다가 대학 들어가고 나면 마음대로 하세요. 뭐 염색을 하든 자르든, 뭐 닭별처럼 세우든 빨간색으로 하든, 그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면접 때만큼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그리고 자세에 있어서는 등도 꼿꼿이 세우고 무릎에 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를 턱을 보면서, 턱을 본다고는 하지만 얼굴 표정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턱을 보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았을 때는 항상 무조건 몇 번을 질문해도 우선은 상대방의 질문을 접수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하이 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하십니다. 하이가 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당신의 질문을 접수했습니다. 하이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인데 그냥 질문 기다렸다가 질문 나오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최고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보통 일본은 전문학원 안 다니고 그냥 막 면접 보러 가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 모르거든요. 잘 그런 거 모르는데 그거 모르고 가면은 약간 좀 실례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은 주의를 해서 상대방이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당신의 질문을 받아들였습니다 라는 의미로 꼭 하이. 그리고 너무 풀어진 자세로 당신이 질문하는 거 다 얘기할 수 있어. 오만 안 됩니다. 그렇죠. 오만 안 되고 긴장감, 최대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그 시간만큼은 10에서 20분 사이의 시간만큼은 최대한 긴장된 자세로 상대방을 보여주는 게 이 학생이 긴장을 하고 있구나. 그 부분도 착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마무리할 때도 그렇게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딱 마무리 짓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좀 긴장이 풀어서 괜찮으니까.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옆으로 가서 나갈 때 문 쪽으로 가서 문 쪽에서 면접관을 향해서 인사하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냥 그거 되게 중요한 일어서서 뚜벅뚜벅 가서 문 열고 바로 나간다. 이것보다는 일어나서 가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고 나가면은 제대로 배웠구나. 예절은 있구나.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도 처음에 면접에 들어갈 때도 똑똑하고 들어간 다음에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자리에서 의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옆에 딱 서는 겁니다. 무조건 가서 내 자리네 하고 앉는 게 아니라 털썩 앉는다. 이거 제일 거기 서가지고 옆에 서서 딱 있으면은 거기에서 오카케히나테 구다사이라고 앉아주세요라는 명령이 떨어지거든. 앉아주는 게 일반적인 예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조건 똑똑 가서 의자 있네, 내 자리다 하고 가서 앉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게 되게 뭐라 그럴까, 형식적이지만 그러한 절차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안 지켰다고 해서 뭐 떨어졌다 보다는 이 학생은 꽤 예절을 올바르게 배워서 왔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일단 좋은 인상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의 몸가짐이나 행동 이런 부분을 안 본다고 볼 수는 없어요. 0.1점이라도 더 딴다. 그렇죠. 그럼 그 행동 자체 하죠. 왜 안 해요? 그죠? 그렇죠. 해야죠. 당연히. 최대한 같은 점수에서 0.1이면은 합격이거든요. 그럼요. 자기가 합격하고 싶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